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드셔본 분들이 없고 모르는 분들이 없고 굳이 무에 대해서 배아노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무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무죠. 이게 무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라고 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쓸 때는 이걸 그냥 구별 없이 이렇게 다 깍둑썰기로 해서 또 쓰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잘라서 국물을 또 내는 목적으로도 쓰는 건데요. 이제 한의학의 어떤 기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똑같은 무라고 하더라도 요 아래쪽 이 땅에 박혀 있는 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땅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 녹색 부분은 또 서로 다른 일종의 음식이자 이제 약재가 되는 겁니다. 땅 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것은 강합성이 안 되니까 흰색이죠. 땅 밖에 있는 것은 일종의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녹색 빛깔을 띠는 겁니다. 같이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뚫고 지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 가장 쉽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체했을 때 배가 더부룩했을 때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인데요. 무 먹어라. 그리고 늘 체하시는 분들은 묵국 많이 끓여 먹어라. 무로 나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쓰는 무는 이 위쪽 무가 아니라 아래쪽 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 쓸 때는 전체적으로 다 쓰면 되는 거지만 뭔가 무의 천연 소화제 역할을 기대하고 쓰는 것은 아래쪽 위주로 쓰는 겁니다. 왜냐? 아래쪽이 뚫고 내려가고 매운맛이 위쪽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균과 여러 가지 박테리아,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땅 밖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거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3대 채소 그러면 배추, 고추, 무입니다. 3대 채소. 안 드셔보신 분들이 없죠. 이 무의 대표적인 어떤 효능은 하기소곡이라 그럽니다. 하기소곡. 기운을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죠. 무의 특징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한의학적 기미론으로 볼 때는 모든 식품이 영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 고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입에서 무를 씹는 순간 무의 효과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이 입으로 먹게 되면 다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박하는 우리가 먹었을 때 반대로 박하는 위로 올라갑니다. 도라지를 먹게 되면 도라지는 요 입에서 목 정도까지만 효능이 작동합니다. 무는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기운을 밀고 내려가서 막힌 걸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뭔가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능력을 기운을 내려준다. 저번 시간에 제가 우엉도 마찬가지로 하기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엉은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하기작용이고 무는 여기 상복부가 막혀 있는 거를 뻥 뚫어주는, 왜 우리 변기 막혔을 때 뻥 뚫어주는 거 있죠? 뚫어뻥 같은 역할로 여기 막힌 것을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인데 특별히 또 더 뭐냐? 곡식을 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막혔을 때 그 막힌 거를 밑으로 뿡 뚫어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기소곡을 대표적인 작용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소곡으로 하는 작동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이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나물이라든지 무국이라든지 또는 무채소 또는 깍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밀음식이 맛있기는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잘 체하기도 합니다. 쌀밥 먹고 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밀가루 음식으로 만든 음식에는 뭘 같이 배치하느냐?
무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독을 해독시켜 주기도 하고, 밀가루 먹고 체했을 때 그 밀가루에 어떤 막혀있는 기운을 뚫어주는 게 바로 무이기 때문에, 무 그러면 바로 이제 밀가루가 되는 겁니다. 무를 우리가 또 쓸 때가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 중에서 밀가루 음식만 먹게 되면 얼굴에 뭐가 여드름처럼 좁쌀처럼 올라와요. 밀가루 음식만 먹게 되면 피부가 가려우면서 뭔가 올라와요 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무를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면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유지하면서 밀가루로 인한 밀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를 드실 때는 꼭 깍두기, 총각김치 그렇게 드시는 거고, 이를테면 우동을 먹을 때도 단무지를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하기작용이 밑을 뚫어준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밑으로 뭔가 뚫어주니까 위쪽이 뭐가 안 좋을 때 이 위쪽이라고 하는 게 위장 말고 머리 쪽에도 이 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다. 자고 일어났더니 뒷목이 당긴다. 자고 일어났더니 편두통이 생겼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났더니 뒷목이 당긴다. 감기의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으로 프로그 헤드라고 그래서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뭔가 띵하다. 그럴 때 머릿속에 뭔가가 꽉 찬 느낌이 들 때 그 머릿속의 압력을 또 떨어뜨려 주는 게 바로 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아무튼 머리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고 머리가 멍하고 이런 표현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무를 많이 드시게 되면 훨씬 머리 쪽 압력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서 머리가 개운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무를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이 무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무의 모든 효능들은 생으로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무 맛있다 하는데 여름무도 맛있네요. 아우 매워. 이게 무가 은근히 맵습니다. 제가 무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맵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무가 밑으로 기운을 내려주고 뚫어줄 수 있는 것은, 우엉도 똑같이 하기작용이 있는 건데, 우엉은 그냥 밑으로 순하게 내려주는 건데, 무가 막힌 걸 뚫어줄 수 있는 것은, 무 자체가 하기작용도 있지만 무 특유의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이 매운맛이 그 주변의 조직을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서 좁아져 있는 막혀있는 공간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 무에 막혀있는, 그리고 뚫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매운맛의 그 특이 성분을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합니다. 이소시아네이트가 무 특유의 매운맛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인데요. 그러면 이 성분이 무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느냐? 무의 윗부분에 이소시아네이트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래쪽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아래쪽 끝부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래쪽 끝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앞쪽에 뭔가 막혀있는 걸 뚫고 싶다, 체했을 때 무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 자체가 아래쪽 위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흰 부분을 약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비타민 C 그러면 사과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죠. 사실은 무에 비타민 C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이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뚫고 나가는 건데, 속에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쓰리네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사과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종종 겉절이라든지 생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무를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에 칼슘이 많습니다. 무에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의 칼슘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무의 껍질,
이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제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어가시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골 감소증, 더 지나서 골 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다양한 미네랄, 칼슘 먹어보려고 그래도 사실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칼슘 제제를 먹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를 드시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3개월에 한 번씩 뭐 비타민 주사도 맞고 하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럴 때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 바로 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칼슘이 많으니까 주로 어떻게 이 가을이 아직은 이제 여름이니까 가을이 되게 되면 무를 잘라서 따뜻한 그 9, 10월 햇빛에 말려 가지고 쓰는 게 뭐가 있죠? 무말랭이죠. 무말랭이. 무를 껍질을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잘 잘라서 햇빛에 그대로 잘 뒤적뒤적하면서 말렸다가 겨우내 묻혀서 먹게 되는 무말랭이가 사실은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예방하고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좋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오그랑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실제로 겨울 내내 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그렇게 해도 특별히 골절 없이 잘 지나갔던 방편 중에 하나가 무말랭이로 칼슘이 들어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있는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햇볕을 직접 쬐어야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을철 말려서 무말랭이 형태로 드시게 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의 마지막 효능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게 애기들 이제 손주들 애들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때 코피가 터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코피가 딱 이렇게 터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코 안에 모세혈관을 찢어도 지나면 또 터지고 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3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게 되면서 감기 걸리고 난 이후에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기침을 하고 장기침을 할 때 목 주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기침을 할 때 그 가래에 피가 이제 섞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생리통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부정기 출혈이 있을 때 원래 이제 한 달에 28일, 30일, 30일 주기로 이제 생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40일 주기였다가 28일 주기였다가 하면서 부정기 출혈이 있을 때도 뭐 이런 상태들. 그래서 몸에 뭔가 다양한 측면에서 몸에서 피가 보인다, 혈이 보인다, 몸에서 피가 보인다. 아이들이 코피를 흘린다, 뭔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자주 했더니 입안에 피가 고인다, 가래에 피가 고인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 출혈이 있다. 또는 안구 출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빨리 빨개진다. 그리고 또는 이제 여성들이 그 부정기 출혈로 하열이 있다라고 할 때 몸에서 뭔가 피가 보인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약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는 이렇게 생무 형태로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무를 믹서기로 갈아서 즙 형태로 드시는 겁니다. 즙 형태로. 그래서 무를 즙을 내서 머그잔에 한 400cc, 200cc 정도 넣고서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을 살짝.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한두 잔, 아이들은 뭐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100cc, 어른들은 한 200cc 정도 되는 분량으로 먹도록 해서 꾸준히 먹게 되면 몸에서 피가 보이는 이 혈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우 매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옆에 설명드렸던 거가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만성 기침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인후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은 좋아졌는데 목이 안 좋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목이 불편해서 이제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다양하게 약을 써봐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무를 즙을 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게 되면 목이 막혀 있는 곳을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우 매워. 자, 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항이작용이 있다. 밑으로 뚫어준다. 밀가루 음식의 독을 없애주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먹고 체하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무를 같이 즐겨서 많이 드셔라. 그 다음에 무를 즙 형태로 먹게 되면 몸에서 보이는 모든 혈 증상, 피가 나오는 증상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사과를 통해서만 비타민C를 드실 게 아니라 생물을 통해서 비타민C를 또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칼슘이 껍질에 많기 때문에 평상시 껍질을 또 틈틈이 챙겨서 드실 필요도 있지만 특히 가을에 우리나라가 겨울에 햇빛을 못 보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가을에 햇볕으로 말린 무 말랭이를 통해서 칼슘 섭취를 하면 좋겠다. 이런 모든 효능은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매워. 많이 씹어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